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저는 콜롬비아 교육대학원에서 학교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들 행복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10년 전 그때가 좋았지.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후회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행복은 언제쯤 인조이할 수 있는 거죠? 내 손에 행복이 쥐어지지 않았다면, 행복이 공기와 같다면 오늘 영상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길버트와 킬링스워스가 어플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수시로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요. 실제로 주의가 분산될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행복과 건강에 치명적이란 건 누누이 들어서 아시죠?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e present. 지금 현재에 집중하세요. 내 호흡에 집중하세요. 여기서 현재에 집중을 하는 말은 욜로와는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물질적인 나의 상태와 마음, 마인드를 결합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몇 주 동안 불안과 우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인드풀니스 프랙티스라고 명상을 베이스로 한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뇌의 이미지를 살펴봤더니 많은 기관들에서 회백질의 사이즈가 늘어난 걸 발견했어요. 뇌 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건데요. 특히 감정과 기억을 제어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들에서 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울과 불안의 수치가 내려가는 것과 동반이 됐죠.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완전히 어떤 것에 몰두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으면 하거나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진 않았나요? 이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나의 매 순간을 가장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은 내 앞에 있는 활동, 내 앞에 있는 일,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먹는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더 활발한 뇌,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반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추란 과거의 기억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행위인데요. 특히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낼 때 이 기억이 강화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 영상에서 Retrieval Rumination을 효과적인 공부법으로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낼 땐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이 강화되고 다른 기억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부정적이어지고 자기 비판적이어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 몸에서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패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추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세 번째는 감정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선 사람들로 하여금 반추를 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기억을 생각했는데도 금방 헤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감정을 얼마나 잘 알고 표현할 줄 아냐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울을 덜 느꼈다고 하는데요. 감정을 정확하게 잘 설명한다는 건 한 감정과 다른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를 좀 아는 사람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강아지 중에서 포메라니안과 비숑을 구분할 줄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분이 좋다, 나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는데 이게 화가 난 건지, 속상한 건지, 답답한 건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서운한 건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환경에 변화가 있고 많은 트러블이 있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잘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탄력 회복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짜증이 날 때 정확하게 나의 감정이 뭔지,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도 않아서 일이 커지지 않고 곪지 않고 평화롭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예요. 다른 말로 꾸밈없는 내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냐는 거죠. 이 자존감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았던 사랑과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아니면 예뻐야만 사랑과 칭찬을 받았다면 커서도 자기 자신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인스타 세계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의 평소에 꾸밈없는 그런 모습들이 올라옵니다. 몇 개나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댓글을 다시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자존감이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자존감이 행복뿐만 아니라 학업적 성공과 관계의 만족도 그리고 범죄 행동까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시련을 마주쳤을 때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good days도 있고 bad days도 있는데 bad day에 나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시험을 망친 날일 수도 있고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관심을 많이 못 받은 날일 수도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기분이 너무 나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루저야. 창피해. 그리고 작은 문제인데 과장해서 제형화시켜요. 저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 밤에는 생각을 해보면 제왕화를 할 때가 많아요. 과제를 깜빡하고 하나를 못했는데 학교는 끝낼 수 있을까?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 거기서 생활하는 것 자체까지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문제를 부풀려서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것을 제왕화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하는 실수는 부정적인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긍정적인 것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너무나 내게 잘해준 게 많은데 하루 실수했다고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 괜한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bad day에 내 감정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면 다른 방법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과식을 하게 되고 과음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피해 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bad day가 없는 게 아니에요. bad day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도 내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과장하지 않고 그거에만 집중해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실패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 도전 정신도 강하고요. 창의성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존감이 좀 낮다면 이렇게 사고 인지 훈련을 해보세요. 먼저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다. 우리의 뇌는 할 수 없이 과거에 있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지금 나의 시스템이
불행한 과거를 떠올리고 강화하면서 만들어졌다면 미래도 너무 나쁘게만 예측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인지하시고요. 과연 이성적인지 점검을 해야 해요. 내가 부정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문제를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에게 너무 높은 잣대로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잘해줄수록 학업적 성공도 올라가고 관계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행복해지는 비결 4가지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현재에 집중하고 반추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정확히 구분해내고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행복을 먼 미래가 아닌 오늘부터 쟁취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가족들과 과일을 먹으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